오늘은 2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가성비의 자동차 견적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차코남으로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모두 읽어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연을 읽다가 느낀 거는 사람들마다 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가격대별 효율적인 견적을 내보면서 차들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제가 타본 차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2천만원에 살 수 있는 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천만원 아래 신차는 경차들밖에 없는데, 경차들 중에 굳이 차를 사야 한다면 저는 캐스퍼입니다. 왜냐하면 경차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1.0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특히 경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건 모닝이나 레이에서 느꼈던 그 답답한 출력 때문이었는데, 적어도 캐스퍼 1.0 터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던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연비도 많이 무난한 편이었고요. 다만 시내 주행용으로는 좋은데 장거리용으로는 딱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빨리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캐스퍼를 2천만원의 풀옵션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에센셜 라이트에 안전 옵션이 추가되는 현대 스마트 센스 1, 8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모니터, 하이패스가 추가되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그리고 짐을 싣기 위한 옵션이 포함된 컴포트 플러스까지만 해서 1868만원으로 끝내도 충분히 매력있는 옵션 구성이다. 그리고 색깔만 예쁜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300만 아래의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반떼가 나올 줄 아셨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의 K3. 아반떼와 같은 준중형급의 세단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K3에 대한 리뷰는 다음 콘텐츠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드리면 프레스티지이고 드라이브 와이즈의 10.25인치 클러스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추천드리는지도 다음 콘텐츠에 그래서 가격이 무려 2258만원인데 지금 아반떼는 이 가격에 이 옵션은 절대 무리입니다. 왜 무리인지는 2600만원 아래의 차량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만한 게 아반떼라고들 하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 절대 만만한 차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K3에 들어갔던 옵션들, 특히 주행보조 장치를 넣으려면 기본 2270만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하이패스 추가하고 안전 옵션과 주행보조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추가하면 2392만원이 되고, 또 하나 129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라운드 뷰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옵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옵션을 넣는 순간 그냥 아반떼의 실내가 딱 고급스럽게 변하거든요. 이걸 안 넣으면 캐스퍼에서 쓰는 계기판을 그대로 써야 될 겁니다. 좀 서운하죠? 아반떼와 같은 준중형 세단의 가장 효율적인 주행 환경은 시내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어느 정도 섞인 구간이에요. 한 달 동안 서울 내에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승차감과 연비가 가장 극상을 찍는 느낌이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도 나름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고RPM을 쓰는 걸 꺼려 하시거나 고속에서의 시원한 출력을 원하신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2,900만원 아래까지 차를 구매하는 것을 결심하셨다면 셀토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6 터보에 2륜을 선택을 할 건데 2.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6 터보를 선택을 하느냐, 아반떼에서 출력의 갈증을 느끼셨다면 이 1.6 터보의 셀토스를 선택하는 순간 너무나 쾌적한 출력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고저하는 곳이 산길이 많고 눈이 많이 오는 험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4륜을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있으면 당연히 승차감 좋겠지만 비싸지니까. 트림은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유는 HUD 팩과 모니터링 팩을 넣을 수 있는 트림이기 때문에. 특히나 HUD 같은 경우에는 상급 차인 스포티지와 투싼에도 없는 옵션이에요. 물론 고급스러운 HUD는 아니지만 성능 여부를 떠나서 이 앞에 창에 속도계가 뜨는 것 자체가 운전을 할 때 시야를 분산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옵션입니다. 여기서 모니터링 팩을 넣으면 슈퍼비전 클러스터 간지와 서라운드 뷰를 얻고 주행 보조와 안전 옵션이 추가되는 드라이브 와이즈만 넣어주면 2878만원으로 고급 옵션의 소형 SUV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셀토스가 아반떼보다 좋은 승차감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막상 타보면은 만족감이 꽤 큰 차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생각보다 운전이 쉽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SUV다 보니까 천장이 높잖아요. 공간감 역시 아반떼보다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흠을 찾아보자면 제 기준에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탑앤고의 유무차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투싼 또는 소나타보다 연비가 더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3천만원이 넘어가는 차량을 보시기 전에 가성비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호응을 해주셨던 포맨
포멘트 차량용 방향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지금 시점부터 2월 7일까지 단 3일만 열리는 마켓이고 인터넷 최저가들보다 무려 만원 이상이 저렴한 단품 기준 3만원에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더 대박인 거는 이 매트 블랙 색상으로 1+1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성인데 리필 제품을 무려 2개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기준으로 2만원 상당의 제품을 그냥 받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무료 배송입니다. 가장 시그니처 향인 이 코튼허그 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불호 없이 무난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런 코튼향 방향제를 이미 많이 써봐서 다른 향을 써보고 싶으시다면 어웨이큰미와 리멤버미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웨이큰미 같은 경우에는 포멘트 제품 중에 룸 스프레이 향 중에 하나인데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이거는 되게 성숙한 향이 나요. 진짜 옷방에 뿌려두면 괜찮을 것 같은 냄새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이 리멤버미 같은 경우에는 포멘트 향수 중 코튼 메모리 향을 담은 방향제입니다. 이 향은 지금 제가 차에 놓고 쓰고 있는 향이에요. 매력적인 향입니다. 발향력 지속력이 좋은 고체 캡슐형 타입을 쓰고 있고 이렇게 향의 발향력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인분들에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미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들을 위한 마켓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약간 뿌듯한 마음입니다. 채널이 성장을 했기에 또 가능한 일이고요. 3,100만원까지 예산을 잡으셨다면 셀토스보다 최신 플랫폼이 적용된 코나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합니다. 같은 급임에도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플랫폼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셀토스와 같은 이유로 1.6 터보 엔진의 2륜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트림을 시작을 하면 통풍 시트를 아예 선택도 못하게 해놨어요. 진짜 적당히 프리미엄 트림에서 시작을 해서 주행보조, 안전 옵션이 포함된 현대 스마트 센스 기본으로 넣을 거고 풍부한 안전 옵션과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도록 파킹 어시스트와 클러스터를 추가를 할 겁니다. 또 SUV를 산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이 있는데 파워테일 게이트입니다. 세단 트렁크는 그나마 손으로 닫을만 한데 SUV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컨비니언스를 추가를 하고 여기에 실내 컬러 패키지까지 추가를 하면 3,096만원의 코나가 완성이 됩니다. 신형 코나의 실내는 사실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셀토스보다 훨씬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최신 인포테인먼트인 CCNC를 쓴다는 점도 구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무난한 코나지만 굳이 단점을 꼽자면 고속운전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랑한 하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죠. 3,400만원 아래라면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는 소나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나타에서 가장 효율적인 승차감과 연비를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옵션을 추가를 해볼 건데 여기서 소나타의 진짜 장점이 발휘가 됩니다.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웬만한 옵션들을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트림에서 시작을 해서 인테리어 및 편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1, 현대 스마트 센스, 하이패스는 기본이겠죠. HUD 서라운드 뷰가 포함된 컨비니언스 1, 1열의 모든 시트 옵션이 들어가는 컴포트 1까지. 그래서 이렇게 3,344만원이라면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소나타가 완성이 됩니다. 동급의 K5도 있지만 가성비 견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소나타보다는 다소 아쉬운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격대가 높아진 만큼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차들에 비해서 승차감이라던가 성능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하위 트림에서는 시트 컬러 옵션을 추가할 수 없다는 거죠. 예산을 3,800만원까지 잡아봤습니다. 추천드릴 차는 K8입니다. 그랜저는 가격이 이제 너무 올랐고 엔트리 엔진인 2.5 엔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성비인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을 선택을 할 겁니다. 가장 아래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전좌석 열선 시트에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급에서는 머리 쥐어 짜내서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라던가 1열 파워 시트, 2열 편의 옵션들까지 푸근하게 들어있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 팩까지 넣으면 3,723만원이 되는데 갑자기 K8의 얼굴에 해자님이 보이네요. K8 같은 준대형 세단의 성격은 사이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패밀리카용입니다. 느긋하면서도 안락한 승차감을 느끼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 분명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들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겠지만 차가 무거운 만큼 경쾌하고 재밌는 운전은 아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세금적인 부분이나 연비 면에서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원 유지비가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최대 예산 4천만원의 차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입니다. 제가 추천할 파워트레인은 2.5 터보이고 추천 트림은 노블레스입니다. 이 노블레스 트림은 기본 옵션이 짱짱하기 때문에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히 가성비를 갖춘 중형 SUV가 됩니다. 가격은 3,959만원. 물론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는 차량이긴 하지만 운행 패턴이나 환경에 따라서는 가솔린도 꽤 메리트 있는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능이나 승차감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보다 더 강점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가격대 차종별로 장단점과 추천 견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